어쩌다가 이렇게 프랑스 언어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프랑스가 워낙에 문화 강국이고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onjour! 안녕하세요. Très bien,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신 우리한테 친근한 익숙한 프랑스어 단어들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생각보다도 되게 많은 프랑스어 단어를 이미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우리한테 익숙한 프랑스어 단어, 이것도 불어였어? 라고 하는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클리셰. 클리셰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드라마 속에 여주인공은 꼭 죽는다. 그런 것도 클리셰라고 하고 우리가 진부하거나 꼭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 불어였어요. 그래서 클리셰라고 하고요. 랑데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어 토익 공부할 때도 나왔던 것 같아요. 랑데부라고 나오기도 했었고 옛날에 샴푸 이름이 랑데부가 있었어요. 이거 불어로 헝데부라고 발음을 해요. 원래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잡다 할 때 뭐 토익에도 랑데뷰 해가지고 영미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이 단어를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인공위성이랑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랑데뷰라고 한다고도 하고요. 군대가 배나 이런 데서 집결하는 거 이런 것도 랑데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랑데뷰라는 단어도 한국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세 번째 단어 똘레랑스. 똘레랑스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하면 똘레랑스의 나라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똘레랑스 불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와 신념이 다르다, 신앙이 다르다라고 해도 그걸 배척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이해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똘레랑스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좀 아는 척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앙상블. 앙상블은 많이 들어보셨죠? 현악 사중주 앙상블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관현악 오중주 앙상블. 그래서 앙상블이 원래 불어로 함께 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악기가 같이 연주한다 그래서 앙상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자 옷 세트 이런 거 앙상블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입는 거다 해서 앙상블이라고 하거든요. 불어로는 엉성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앙상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단어도 프랑스어였어요. 그 다음 볼 단어는 앙코르 앵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앵콜은 영어식 발음인 거고 불어로는 엉꺼 앙코르라고 하는데요. 불어로는 아직 더 또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연 보고 너무 좋았으면 앵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고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재상연할 때 그때도 앙코르 극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앙코르가 또 다시 이런 뜻의 프랑스어 단어였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옛날에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거기 뭐가 있죠? 앙코르와트가 되게 사원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앙코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아니긴 한데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앙코르와트 사원을 보고 엉꺼 해서 아직 더 있냐 더 볼 게 남았냐 놀라서 이 이름이 앙코르와트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앙코르 하면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미장센 많이 들어보셨죠? 미장센 샴푸도 있고 연극계나 이런 데서 미장센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불어로 이제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보면 미즈는 이렇게 놓기라는 뜻이고요. 엉이란 단어는 전치사예요. 센느는 무대라는 뜻이거든요. 무대 위에 올려놓기라는 뜻이에요. 상연, 연출이란 뜻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무대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 모든 거를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미정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누아르 영화, 누아르 필름, 누아르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불어 단어 원래는 누아르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검은색, 어두운 색을 우리가 누아르라고 해요. 그래서 어두운 영화, 암흑가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영화를 우리가 누아르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프랑스어 단어였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femme fatale 들어보셨죠? 한국식 발음은 femme fatale, 불어로는 femme fatale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femme는 여자예요. fatale 하면은 치명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여자를 얘기를 할 때 femme fatale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영화 속이나 이제 예술 작품에서 보면은 되게 매력적이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항상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을 부르는 단어로 femme fata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랑프리, 불어로
발음을 하면 grand prix, grand 하면 큰이란 뜻이고요. prix 하면 상이란 뜻이에요. 큰 상이다, 대상이다. 그래서 grand prix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제, 어디 시상식에서 보면 grand prix, 누구한테 준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상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1 grand prix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이제 grand prix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프랑스어 단어, 큰 상이란 뜻에서 나오는 그 단어였어요. 그 다음 아뜰리에. 요새 아뜰리에란 단어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아뜰리에가 뭐예요?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아뜰리에는 작업소, 연구소, 그리고 예술가들 집단 이런 거를 아뜰리에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뜰리에 이것도 불어 단어였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패션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프레타포르테. 잡지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불어로 발음을 하면 프레타포르테예요. 프레 하면 준비된 이란 뜻이고요. 아 하면 전치사고 뽀떼 하면은 입다란 뜻이에요. 입을 준비가 된 옷. 그래서 기성복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프레타포르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이 항상 많이 나오는 거. 프레타포르테의 반대말 오뜨쿠티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잡지에서 같이 많이 나와요. 불어로 발음을 하면 오뜨쿠티르예요. 오 하면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꾸쭈 하면은 박음질, 옷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거를 꾸쭈라고 하는데 고급 맞춤 의류를 가지고 오뜨쿠티르라고 하죠. 그래서 기성복에 반대되는 말, 프레타포르테에 반대되는 말을 오뜨쿠티르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 두 단어가 다 프랑스어 단어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프랑스 언어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왜인지는 제가 정확히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프랑스가 워낙에 문화 강국이고 오뜨쿠티르나 뭐 이런 단어들 다 원조가 프랑스에서 탄생을 해서 퍼져나간 단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불어를 쓰고 한국에서도 불어를 쓰고 이 단어들을 이렇게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웃 나라인 일본과 프랑스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관련된 거 프랑스 단어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전에는 한국에 불어 단어들이 들어올 때 일본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한번 번역해서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일본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프랑스어 단어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 브랜드들도 프랑스어로 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마르디 메크르디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꽃 모양이 그려져 있는 화요일, 수요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브랜드명도 있고요. 메종 키츠네, 메종이 집, 고급 매장을 얘기하는 뜻이거든요. 키츠네는 일본어 단어인데 이런 브랜드명도 있고요.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많은 프랑스어로 된 브랜드명들도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프랑스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좀 얘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au revoir.